안녕하세요. 소링타로입니다. 이번에는 오랜만에 찾아뵙는 월 운세인데요. 11월 운세입니다. 이제 날씨가 정말 좀 한결 선선해지고 가끔 밤에는 춥기도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는 날도 지금 되게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는데요. 이처럼 좀 가을이 찾아왔어요. 요즘 점점 좀 일조량도 줄고 찬바람도 불어서 그런지 좀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지고 자신의 좀 뭔가 알 수 없는 불분명한 감정이나 복잡한 생각들을 털어놓고 싶으신 분들이 좀 많으신 듯 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좀 시청해 주시는 분들의 하루하루가 좀 더 선명하고 명료해져서 나아가는 길에 한 줄기 빛이 되기를 바라고 그 마음을 담아 리딩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카드는 따로 뽑아서 카드 선택으로 바로 가주시고 번호는 랜덤이니까 꼭 번호 공개도 봐주세요. 그럼 11월에는 좀 더 평안하고 무탈하고 행복한 달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 번 카드 리딩 시작할게요. 이번에는 1번 분의 11월 전반적인 운세를 볼 거고요. 연애운이랑 직업과 금전운, 그리고 취업이나 합격운, 그리고 대인관계운, 마지막으로 조언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먼저 전체적인 카드를 한 번에 딱 봤을 때는 이 말을 먼저 해드리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조급하지 마세요. 11월에는 여유로운 마음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네, 먼저 연애운을 볼 건데요. 1번 분이 솔로이신 경우와 썸 또는 커플이신 경우를 나눠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1번 분이 솔로이신 분에게는 메두사, 소드 8번과 케이론, 펜타클 8번 카드가 나왔어요. 우선 우리가 알고 있는 메두사는 어떤 신이었나요? 굉장히 매혹적이고 강렬하긴 한데 메두사랑 눈을 마주치면 어떻게 되나요? 돌로 굳어버리죠. 네, 쉽게 좀 범접할 수가 없고 다가가기 어렵기도 한데 그 존재감 자체는 누구보다 되게 강한 신입니다. 그리고 여기 두 번째로 나온 케이론이라는 신은 켄타우로스 중에서 굉장히 좀 유명한 신이에요. 이 신은 반은 사람이고요, 반은 동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박학다식해서 뭐 궁술이나 예술도 되게 능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두 신 모두 매우 매력적이라는 거는 이미 나타난 사실이고 존재감도 되게 강해요. 예, 그렇습니다. 1번 분은 이성들이 보기에 매우 매력적이고 존재감도 되게 강한 사람이에요. 연애나 이성 경험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꼭 실제 연애한 경험이 많지 않아도요, 신기하게도 1번 분은 이성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꿰뚫는 통찰력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어떻게 말하면 이성이 또 좋아할지랑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정도도 좀 캐치를 잘하고 어떻게 또 꾸며야 예쁘게 보일지도 또 잘생기게 보일지도 대략 다 파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인이 가진 경험이나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성을 어느 정도 좀 끌어당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본인이 원하기만 한다면 말이죠. 근데 이 두 신의 공통점은 일반 사람과는 좀 섞이기에 번접하기 좀 어렵다는 점이 있죠. 그러니까 메두사는 사람을 막 돌로 만들어 버리고 케이로는 몸이 이제 반수, 반인인 존재입니다. 뭔가 1번 분이 가진 매력이나 능력들이 사실 일반 평범한 이성들이 느끼기에는 오히려 조금 어려운 사람이다, 수준이 높다라고 느낀다는 겁니다. 그리고 1번 분조차도 본인이 연애를 못하기보다는 안 하는 것에 좀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뭐 기준이나 성격,
뭐 능력을 갖추지 않은 사람에게는 크게 막 끌리지 않기도 하고 그 시간에 차라리 좀 더 그런 사람이 나타나길 기다리거나 쓸데없는 시간 낭비는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좀 강하게 느껴집니다. 다만 11월에는 그런 성향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소개나 이성들의 대시를 여러 좀 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게 마주치게 되는 이성들을 하나하나 좀 따져보다가 연애 자체, 그 시작은 오히려 좀 더디 흐르거나 어려워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소개를 좀 여러 받았는데 그 후보군이나 뭐 사진을 좀 받아보고 살피다가 약간 생각해 볼수록 좀 다 애매하다든지, 그러니까 연락 오는 이성들은 몇몇 있는데 이 사람들 무슨 마음인지 좀 애매하다든지 그럴 수 있고요. 뭔가 1번 분께서 연애 공백이 특히 긴 분이라면 너무 따지다가 시작 자체가 어려운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작에 의미를 둔다면 그중 가장 괜찮다 싶은 분과 좀 더 데이트를 해보셔도 좋고, 만약 굳이 시간 낭비하는 거는 싫다, 정말 내가 원하는 이성운이 들어오는 시기가 있다면 그냥 그때까지는 내 일에 집중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좀 개인 상담으로 그 시기를 파악해 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1번 분이 사귀는 사람이 있거나 썸 타는 중이신 경우에는 첫 번째는 산미신인 컵 3번과 두 번째는 칼리오페, 펜타클 7번 카드가 나왔습니다. 우선 산미신은 그 아프로디테 아시죠? 그 아프로디테의 수행 단원인 3명의 여신으로서 아름다움, 뭐 매력, 창조력을 상징하고 그것을 또 널리 좀 퍼뜨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칼리오페는 아름다운 목소리라는 의미를 가졌고 그 동시에 뭐 지혜롭고 좀 중재자적인 역할을 하는 신이었어요. 1번 분은 11월에 뭔가 좀 이벤트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분명 커플의 운세이긴 하지만 한 사람이 더 있잖아요. 연애 중이고 임자도 있는데 다른 이성이 좀 껴들어올 수 있는, 그러니까 대시를 받거나 관심이 좀 생기게 되는 그런 이슈가 있을 수 있고, 그건 1번 분이 막 막는다고 막 없는 일이 될 수만 없는 그냥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유는 1번 분이 먼저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요, 내 의도와 다르게 1번 분의 매력을 알아본 누군가가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 그런 이벤트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서 1번 분은 다행히도 이거를 뭐 비밀로 숨기거나 파트너가 막 기분 나빠할 만한 생각이나 행동을 하진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좀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 그 안에서는 좀 솔직하게 말을 하기 때문에 본인 연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오히려 연인이 자신의 사람이 또 다른 이성에게도 매력적인 사람이구나, 새삼 좀 깨닫게끔 만드는 달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외에는 뭔가 서로 소중한 사람들에게 소개를 해주는 일정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소중한 친구나 뭐 가족에게 서로를 소개해주고 뭔가 서로만의 관계에서 더 세계관이나 범위가 확장되고 더 안정감이랑 돈독함이 생길 수 있는 시기입니다. 다만 가벼운 소개보다도 조금 더 미래에 대해서 정말 오래 갔으면 좋겠고 그러지 않을까? 약간 정착하고 싶은 상대라서 진지한 소개를 해주게 됩니다. 11월은 두 분이 이러나 저러나 뭐 누군가 좀 개입이 되면서 근데 그걸로 인해 더 가까워지고 진지해지는 반면 한편으로 상대 연인이 뭔가 바라는 부분이 1번 분에게 또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 뭐 이성이 개입되는 경우 뭐 자신에 대한 애정이나 약간 질투심, 그러니까 또는 소개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그 소개 자리에서 뭐 훈훈한 분위기도 물론 있지만 유독 상대 연인이 좀 말이 많아진다든지 평소보다 텐션이 좀 업돼서 말실수 같은 걸 좀 할 수 있는데 그 중간에서 1번 분이 좀 차분하게 분위기를 이끌거나 중재를 한다든지 최대한 연인 편에서 서되 중립적인 느낌으로 가져가야 하는 약간 1번 분의 좀 대처가 필요하게 될 수 있어요. 근데 뭐 전반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으니까 뭐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중간에서 약간 1번 분이 차분한 역할이 좀 중요하리라 생각이 들어서 다양하게 타인이 개입되는 상황에서 이 부분을 좀 기억해 두시고 염두하면 좋아요.
그리고 1번분의 직업과 금전운을 봐드릴 건데 이 부분은 두 가지 직업군으로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직장인인 분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사업이나 자영업, 프리랜서인 분들 이렇게 나눠서 말씀드릴 거고, 우선은 직장인이신 분들은 좀 보자마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지금 약간 퇴사하고 싶은 마음이 좀 많이 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나와 맞는 일인지 그에 대한 고민이 될 수 있지만 이미 마음속에 나는 이 일과 안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한 건 좀 오래된 듯하고 그만두고는 싶은데 그건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서 차라리 뭐 이직이나 직종을 바꾸거나 아니면 퇴사하고 좀 쉬면서 천천히 생각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전반적으로 커 보여요. 그러니까 사실 실제로 지금 다니는 회사에 대해 이미 마음이 좀 떠나거나 정리 중이시라면 오히려 좀 이직을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좀 약간 11월에는 변화의 기회가 될 수 있긴 해요. 근데 이 부분은 기억해 주세요. 지금 그 일이 안 맞아서 그러실 수도 있지만 약간 사람으로 인한 감정적인 부분에 대한 아쉬움과 미련으로 인해서 현재 상황이 좀 약간 현재 그런 마음의 영향이 크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지친 마음이나 뭐 사람들을 그만 보고 싶다, 뭐 인류애가 좀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뭐 기댈 구석도 없고 외로운 느낌, 상처받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는 좀 체념해서 차라리 떠나고 싶은 마음까지 드는 거죠. 그러니까 더 맞춰보고 애쓰고 싶은 그런 좀 아쉬움이나 미련조차도 지금은 소강된 상태입니다. 이런 마음이 현재 또는 이전부터 드셨다면 11월에는 실제로 좀 종료가 되고 마무리되는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당장 11월에 어딘가 떠나진 않더라도요, 마음이 좀 더 분명해지고, 그러니까 내가 포기할 거, 뭐 내려둘 게 뭔지, 그 대신 내가 앞으로 이끌고 가야 할 것과 하고 싶은 것, 계획할 것이 무엇인지 환경을 완전히 좀 벗어나기 전에 생각을 좀 정리를 하고,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실제로 발걸음을 좀 옮기게 되고 변화가 시작되는 그 교차점이 11월로 보여집니다. 이게 전반적으로는 조금 큰 변화일 수 있어서 단순 이직이 아니라 아예 업종이나 직업적으로 좀 큰 변화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근데 뭐 이직이더라도 뭔가 지역이나 환경 자체가 크게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1번문 입장에서는 되게 큰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달입니다. 그래서 금전적으로는 11월 안에 당장 어떤 색다른 수입이 있는 건 아니지만 금전 수입 출처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변화 흐름의 좀 기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여나 이런 마음으로 11월에 흘러가신다면 새로운 이직이나 뭐 업종에 대한 뭐 선택, 시기요는 개인 상담이 좀 더 정확하실 것 같네요. 그리고 1번분이 또 뭐 사업이나 자영업, 프리랜서에 해당하시는 경우 말씀드릴 건데 11월에는 무엇보다 오히려 좀 평탄해서 지루하던 와중에 새롭게 어떤 제안이 오거나 방향성, 그러니까 나아갈 길을 보게 되고 배우고 싶은 욕구가 커질 수 있는 달이에요. 요즘 특히 1번분이 하시는 일에서 약간 루즈하거나 권태감이 들었을 수 있고 실제로 날도 좀 추워졌잖아요. 그래서 좀 큰 이슈가 없으니까 약간 활동성과 욕심조차도 같이 하강되었을 수 있는데 누가 보면 좀 속 편하다라고 보여서 부러워할 수는 있지만 1번분은 일반 직장인이 아닌 사업, 프리랜서라서 본인도 아시겠지만 현재 그냥 만족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이렇게 마음 편해도 되나? 라는 마음에 한편으로는 불안하고 조급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실 지금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여기서 더 발전이 없으면 어떡하지? 아니면 이렇게 게으르게 있다가 이조차도 안 되고 더 내려가면 어떡하지? 근데 이 걱정들도 엄청 크지 않고 그냥 현상 유지로 두면서 하루 이틀 보내고 계실 수 있어요. 근데 11월에는 지금보다 권태감이 좀 줄어들고 의욕이 올라가게 되는데 그건 그냥 마음만 갑자기 확 달라진다기보다는 실제로 내가 새롭게 드는 마음의 계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사람이나 어떤 제안이 될 수 있고 앞서 말했듯이 내가 배워서 하는 일에 보탬이나 새로운 일이 되어줄 것을
뭐 강의를 끊어서 수강을 한다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그렇게 하셨을 때 실제로 지금 이 마음에 그러니까 식은 이 마음에 뜨거운 열정이 다시 불어 넣어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고 근데 사실 이렇기도 해요. 1번 분이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되게 좋은데 꼭 그러지 않아도 되긴 합니다. 왜냐면 지금 이미 하고 있고 가지고 있는 뭐 상품이나 아이디어들 중에 내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왔거나 한동안 좀 이것이 빛을 잃고 존재감이 낮아져 있던 거. 그리고 1번 분이 일에 대한 루즈함을 느끼던 도중에 잠시 방치되고 중단되었던 것을 재시작해도 좋은 달이기 때문이에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막 배운 상태고 또 판매를 하고 있고 추진을 했는데 제대로 내가 힘을 기울이지 않았거나 중도에 좀 놔버렸거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투자를 많이 하셨다면 사실 여기서 또 다른 걸 막 버리고 또 돈을 들이고 하는 것이 이게 그러니까 금전적으로든 시간적으로든 좀 무리가 될 수 있고 또는 1번 분이 본래 하셨던 계획에서 너무 또 벗어난다면 앞서 말한 그 기존의 것 그리고 뭐 방치했던 것 또는 일시 중단됐던 것 안에서 다시 시작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확실히 11월에는 이전까지의 그 마음보다는 의욕이 좀 더 생기고 행동력도 같이 생겨날 겁니다. 뭔가 포기하거나 끝내는 것과는 거리가 좀 먼 11월이에요. 뭔가 내가 아예 새로운 걸 배우거나 뚫어봐야 할지, 기존의 것이라면 어떤 것을 다시 힘을 불어넣어야 할지, 이 부분에 대한 디테일한 진단은 개인 상담으로 와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1번분의 11월 취업운과 합격운을 봐드릴 건데요. 이 부분은 취준생이나 이직을 준비하시거나 뭐 시험이나 학업에 몰두하는 분들 한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우선 먼저 취준생이시거나 이직 준비 중이신 분이라면 상당히 11월에는 좋은 기회가 올 수 있는 달이에요. 이미 어딘가 떠나오고 어디로 갈지 후보군도 정해지고 공고도 넣고 서류 합격까지 되는 달이고요. 가서 면접까지 보는 상황. 이 모든 것이 다양하게 좀 이뤄져서 바쁜 달이에요. 사실 취준생이시거나 이직 준비 중이시라면 당연지사, 감정적으로 좀 불안하고 안정적이지 않을 수는 있어요. 뭔가 내가 평가받아야 하고 생각이 많아지기도 하고 그래서 뭐 긴장감이나 뭐 잠을 잘 못 잔다든지 걱정이 많을 수는 있죠. 근데 실제 자소서나 면접에서는 말을 되게 잘합니다. 글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보다 1번분의 글이 뭔가 그들에게 딱 꽂히고 눈에 띄고요. 대면 면접에서도 뭔가 이 친구는 다른데 이미지나 말투, 하는 단어 선택들이 좀 남다르다, 눈에 띈다 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거라고 합니다. 다만 약간 자만하거나 건방진 위주로 비춰질 수 있는데 이게 꼭 나쁘게만 작용하기보다 자신감으로 보여져서 여타, 다른 후보랑 다르게 보여지는 거예요. 살짝 조언을 드리자면요. 말의 템포를 살짝 늦추시고 느긋하게 하는 편이 좋고 남들을 깎아내리고 비교하는 설명보다는 자신을 어필하는 쪽으로 그거를 조금 바꾸시면 더 좋고요. 결과적으로는 그래도 눈에 띄고 뭔가 일 잘할 것 같은 느낌, 이력이나 학력 부분에서도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은 느낌으로 합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번분이 학생이거나 시험을 준비 중이시라면 이도 마찬가지인 게요. 사실 11월에는 내가 노력한 것도 있긴 한데 그거에 비해서도 좀 유리하게 따라줄 수 있는 달이에요. 내가 모든 공부를 막 다 빠삭하게 완벽하게 하거나 남들보다 딱히 더 열심히 했다고 보기도 좀 애매한데 내가 정말 봤던 기출 문제나 단어 안에서 문제가 출제됐거나 자기 전에 한 번 더 이렇게 딱 봤던 문제가 바로 다음날 시험에 나온다든지 친구가 공유해줬던 거에서 좋은 정보가 있었다든지 할 수 있고요. 나 혼자 몰래 찾아보던 정보에 중요한 게 있어서 그게 딱 시험에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시험을 앞둔 분들에게도 물론 뭐 심리적으로는 이래저래 생각이 많고 밤에 잠들기 좀 어렵고 이런저런 불안감이 있을 수 있긴 한데요. 하지만 오히려 그런 걱정과 불안함이 1번분의 좀 두뇌 회전에 도움이 되고 예리해지고 촉이 좀 좋아질 수 있대요. 그래서 내가 본 것들이 유리하게 맞춰서 나오는 거고 실제 운도 좀 따라주는 달입니다.
다만 그런 유리함과 운이 따라줌에도 1번분 입장에서는 더 큰 목표와 욕심이 있다면 아깝다, 아쉽다, 왜 그랬지 싶은 감정이 좀 들 수는 있는데 그거는 내가 아는 건데 뭔가 실수를 했거나 뭐 이거는 안 나오겠지 아니면 이건 내가 당연히 아니까 라면서 쉽게 지나친 것에 딱 문제가 나왔는데 가물가물하거나 전체적으로는 결과가 좋긴 한데요. 일부가 이런 식으로 좀 아까운 감정이 들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대비를 하셔서 꼼꼼하게 살펴가시면 좋습니다. 운이 좋다 해서 너무 태만하기보다는 남은 시간 좀 열중해서 임하신다면 이런 아쉬움도 당연 줄어들 거라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 좋은 운을 잘 활용해 보세요. 그리고 1번분의 11월 대인관계운은 사실 이때는 뭔가 새로운 사람들과 사귀고 교류가 늘어나는 느낌보다 어떤 관계에 끝날 가능성이 높은 달이에요. 지금부터 또는 11월부터 어떤 사람과의 관계, 그 사람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이 생깁니다. 이 사람 나랑 정말 맞는 걸까? 그동안 잘 지내고 즐거웠던 시간도 있었는데 이제는 잘 모르겠다. 이전이라면 나도 좀 솔직하고 좀 다가가고 노력했을 텐데 지금은 나도 그러고 싶은 의욕이나 에너지가 없고 그러고 싶은 마음도 크지 않다. 안 맞는 생각이 여러 번 누적되다 보니까 나도 이제는 모르겠다.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고 이렇게 고민하는 거 보니까 꽤 오래 알고 지낸 사이거나 나름 나는 추억들도 있고 소중한 사람 축에 속했을 겁니다. 또는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 비중 자체가 좀 짧은 기간 내에 깊었고 무게감이 있었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개인적인 친구나 지인일 수 있고 또는 앞서 말한 직장인이라면 직장에 관련한 사람들과 이제 끊김이 줄어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나타날 수 있어요. 뭔가 내 일상에 꽤 잦은 교류를 했거나 좀 주요 인물이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완전한 관계 정리나 끊김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이 부분을 미리 좀 생각하고 계시면 좋고 근데 뭐 막 엄청 싸우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약간 서로 좀 상처 주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최대한 현명하고 지혜롭게 가져가도록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번분에게 11월에 도움이 될 조언과 개운 마인드를 알려드릴 건데요. 카드는 먼저 투 오브 컵스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두 잔의 컵은 뭘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결국 나 이외에 어떤 타인, 그리고 타인의 감정을 말하기도 하고 또는 두 가지 생각과 감정이 이렇게 딱 부딪히는 합의되는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 나 말고 타인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다른 사람으로 인해 행복할 때도 있고 또는 반대로 좀 불행하다든지 힘들거나 지칠 때도 있죠. 1번분의 11월은 뭔가 그런 타인에 의한 일들이 좀 중심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좀 좋은 점은 우리가 타인으로 인한 감정 중에서 힘들고 지치고 또 밉고 막 배신감 들고 이런 생각에 침몰되지 말고 나와 동일선상에 있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그런 감정을 좀 더 바라봐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미운 것만, 막 그런 감정만 생각하면 정작 나를 위하고 고마운 사람들, 그리고 나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사람들은 잊어버리기 십상이고 고마움을 잊어버립니다.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데 시간을 더 쓰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사랑하는 데 쓰고 싶나요? 당연히 후자에 좀 더 시간을 확보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실컷 난리치고 막 누군가 밉다 하다가 짜투리 시간에 그제서야 소중한 사람들을 챙길 건가요? 맞다, 잊고 있었네. 또는 아이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 급하게 막 부랴부랴 틈새로 사랑을 내어줄 건가요? 그러니까 분명 아니라고 말씀하고 싶으시겠죠. 근데 저도 개인 상담을 하고 또는 저도 마찬가지로 과거를 좀 돌아보면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욕하고 또는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에 대한 증오심 이런 것에 시간을 대부분 쓴다는 안타까운 현실들을 많이 맞이합니다. 그 과정에서 내 시간도 쓰게 되고 고맙고 귀한 사람들에게 미운 사람 얘기만 실컷 하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아까운 시간을 쓰고 계신 걸까요? 그리고 타인에게
그런 뭐 뒷담화나 미운 사람들 얘기하고 나서 얘기 들어줘서 고맙다라는 말 한마디 하실까요? 이 한마디 꼭 하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이처럼 사람이든 감정이든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진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행복이라면 날 행복하게 하는 감정과 사람은 누굴까? 내가 지금 하루에 어떤 것에 더 시간을 쓰고 있을까? 이런 식으로 차라리 뭐 숫자로라도 비율을 좀 나눠보세요. 만약 불행과 미운 사람들에게 시간을 좀 더 많이 쓰고 계시다면 그 비율을 좀 재설정하셔야겠죠. 11월에 데일리 개운 마인드는 가벼운 운동이나 산책을 통해서 에너지를 회복하시라고 합니다. 그럼 몸과 마음이 활력을 얻을 테니까요. 이처럼 제가 말씀드린 운세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조언점을 생각을 하시고 요즘에 날씨 되게 좀 선선하고 공기도 괜찮잖아요. 이런 가을 날씨를 좀 벗삼아서 산책하고 자연을 바라보면서 한번 이런 식으로 좀 성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러니까 리프레시할 수 있는 그리고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는 11월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리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카드 리딩 시작할게요. 이번에는 이번 분의 11월 전반적인 운세를 볼 거고요. 연애운, 직업과 금전운, 그리고 취업이나 합격운, 대인관계운,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언을 말씀드릴 겁니다. 우선 먼저 전체적인 카드를 한 번에 딱 봤을 때는 이 말을 먼저 해드리고 시작하고 싶어요. 자신감 있는 한 달이 되세요. 하지만 호감을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먼저 연애운을 볼 건데 이번 분이 솔로이신 경우와 썸 또는 커플이신 경우를 나눠서 말씀드릴 겁니다. 우선 이번 분이 좀 솔로이신 경우를 먼저 볼 건데 첫 번째로는 페르세포네, 여사제 카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테나, 심판 카드가 나왔습니다. 먼저 페르세포네라는 여신을 알고 계신가요? 페르세포네는 제우스와 데메테르라는 여신 사이에서 태어난 딸인데요. 미모가 되게 아름다워요. 그래서 데메테르가 숲에 좀 숨겨놨을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를 좀 놓치지 않고 지하세계에서부터 지켜보던 하데스가 이 여신에게 반해서 페르세포네를 지하세계로 억지로 데리고 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참 그때는 참 그래도 아무튼 결국 지상으로 돌아왔지만 지하와 지상을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숙명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테나는 아시다시피 너무 유명한 전쟁의 신이고 멋진 전사의 모습을 하고 있죠. 그리고 결혼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여성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에는 조금 더 독보적인 인물이었겠죠. 뭔가 이번 분이 현재 솔로이시긴 할 텐데 연애에 대해서 좀 반신반의하는 마음, 이성에 대한 생각 자체가 정말 좀 반반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연애를 하고 싶지만 하고 싶지 않고 하고 싶은 것도 아니지만 하기 싫은 것도 아니고 이성한테도 마음이 가지만 가지 않고 좋으면서도 싫고 가까워지고 싶지만 너무 또 가깝기는 싫은 약간 그런 마음이에요. 뭔가 이 얘기만 들어도 이게 뭔가 싶고 어디 하나에 치우쳐져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좀 다가오면 도망가고 멀리 가면 또 슬금슬금 다가오는 약간 고양이 같은 사람이랄까요? 뭔가 분명 오묘하고 비밀스럽고 알 수 없는 매력이 좀 낭낭한 이번 분인 거는 확실한데 그런 오묘하고 좀 미스테리한 면 그러니까 뭔가 이성한테 기대지 않고 착착 알아서 할 거 하고 여지 주지 않아서 궁금하게 만들고 은근 또 챙겨주면서 가까워지고 알아가 보고 싶은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이 알아서 잘하니까 그럴 틈도 없고 그러니까 우선 겉으로 보기에는 이번 분이 좀 결점이 없고 완벽한 사람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적으로도 좀 매력적이라서 이성이 많거나 연인이 있지 않을까? 그것도 궁금한데 그것조차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얘기나 속마음 자체도 쉽게 잘 내비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무엇보다 이번 분이 이런 성향이 된 데에는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원래 성향도 좀 그런 편이긴 한데 유독 이성이나 연애에 이런 마음인 이유는 외적인 것만 너무 보고 가볍게 들이대는 이기적이고 좀 지멋대로인 이성들이 좀 나쁜 마음을 먹거나 못되게 군 사람들에게 대였던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좀 순수하고 진심이었던 이번 분은 그것에 더 쉽게 상처를 받았고, 근데 이거를 뭐 상처받았다기보다는 상대가 못된 거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약간 자신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 좀 비밀스럽고 도도한 성격으로 이제 비춰지게 된 이유고, 부족하고 챙겨줄 틈을 보이기보다 그냥 알아서 하고, 누가 그런 의도로 접근하거나 여지를 내비치거나 착각하는 것도 그냥 다 성가시고 귀찮아진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완벽해져 보이도록 무장된 겁니다. 이런 이번분은 11월에 뭔가 나의 과거 감정과 과거 모습 또는 과거 인물과 관련이 생길 수 있는 달이고, 그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뭔가 새로운 연애 감정이나 뭐 사람이 딱 등장한다기보다는 이미 좀 지나온 것에 대해서 다시 재고해보는 시기예요. 이미 지나간 인연에 대해 다시 연락을 뭐 해볼까 라든지, 그리고 연락이 와서 이 사람과 다시 만나는 게 과연 옳은 선택일까? 그러니까 지금 드는 이 감정들이 그냥 심심하고 외로워서인지 아니면 진심인지 이런 식으로 양쪽 방향에서 좀 고민해보는 달이에요. 앞서 말한 대로 이번 분은 매우 신중할 수밖에 없고, 생각이 든다고 바로 행동에 급발진으로 옮기는 사람은 아니라서 생각이 좀 길어지고 그만큼 고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여보고 감정에 또 대여봐서 그리 뭐 감정 하나에 죽고 못 살거나 난리부르스를 치지 않아서 고민은 되더라도 급하지 않고 가끔은 그냥 방치하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좀 수동적일 수는 있는데 나쁘지만은 않아요. 다만 11월에는 뭔가 이런 고민 끝에 중요한 결정까지도 내릴 수 있습니다. 포인트는 최대한 이성적이고 냉정한 선택을 할 것이라는 거고요. 감정에 너무 치우치지 않아요. 어떤 결과로 갈지는 좀 더 디테일한 개인 상담으로 오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분이 현재 상대 연인과 연애 중이신 경우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는 헤카테, 매지션 카드고요. 두 번째는 케이론, 펜타클 8번 카드가 나왔습니다. 먼저 케이론은 반수반인 켄타우로스 중 유명한 신이고요. 여러 의술이나 예술, 궁술에 능한 능력자이고 박학다식한 신이었다고 합니다. 별자리로는 궁수자리를 상징하고요. 그리고 헤카테는 그림으로도 좀 느껴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마법과 주술의 여신이고 약간 저승의 문턱이나 그 교차로에 좀 위치해 있고 대지와 달, 저승의 여신이라고도 불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좀 어두운 느낌이 들지만 또 되게 매혹적인 여신의 모습을 가졌어요. 뭔가 이번 분의 11월의 연애는 솔직히 좀 생각이 많아질 수 있는 달입니다. 이게 근데 관계에 대한 고민이나 생각도 물론 있는데 본인 삶이나 미래에 대한 생각에 연애까지 같이 끌려와서 진중한 고민들이 퍼져나가는 거라고 볼 수 있고 결국 뭐 다 연결돼 있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 이번 분은 막 그닥 나이가 어리지는 않은 느낌이고 아니면 뭐 좀 또래에 비해 미래 계획을 철저히 좀 세우려는 약간 좀 성숙한 사람, 그리고 미래지향적이고 멀리 보는 시각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나는 상대방에 대해서도 나쁘진 않지만 뭔가 앞으로 계속 만날 만한 관계인지, 이 사람은 지금 우리 관계에서 단순히 뭐 재미로 연애만 하려고 만나는 건지, 아니면 좀 미래에 대해 생각도 하고 계획도 하고 있는지, 이런 현실적 부분이 좀 궁금해져요. 그리고 11월에는 뭔가 현재 연인 말고 다른 좀 더 괜찮은 이성이 눈에 들어오거나 그런 사람이 나에게 다가오면 실제로 현재 연인과 관계는 고민해 볼 수도 있긴 해요. 현 연인분이 알면 되게 기분이 안 좋고 또 배신감이 들 수 있긴 한데 이번 분은 뭔가 자기 개발을 잘하고
실제로 가진 재능이나 능력치가 많은 사람인데 상대 연인에게는 그 부분이 좀 아쉽고 이번 분이 바라는 것들이 좀 많을 수 있긴 해요. 그렇다 보니까 막 냉정하게 말하면 미래를 보다 보니 좀 더 낫고 괜찮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한편으로 약간 감성 깨는 느낌이긴 한데 솔직하게 말하면 11월에 그런 감정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마냥 낭만적이게만 좀 말씀드리기에는 이번 분의 약간 생각 회로가 막 그렇게만 흘러가진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꼭 다른 이성이나 연애가 아니어도 연애에 드리는 시간보다는 자기 일이나 목표에 드리는 시간을 좀 더 귀하게 여기고 연애에 오히려 소홀할 수 있어요. 다만 이 부분은 무조건 이렇다 저렇다 보다 상대의 태도나 역할도 중요해서 혼자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기보다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해보고 상대 입장이나 의견에 따라서 오히려 관계가 좀 한 단계 발전되고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번 분이 똑똑한 건 사실이지만 너무 혼자 평가, 판단하기에는 좀 섣불러 보이긴 합니다. 상대에게 냉정한 만큼 스스로에게도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좀 더 후회 없는 결론에 이를 거예요. 그리고 이번 분의 직업과 금전운을 봐드릴 건데요. 이 부분은 두 가지 직업군으로 나눠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직장인분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업이나 자영업, 프리랜서인 분들에 해당합니다. 먼저 직장인이신 분들은 11월에 좋은 소식이 있다고 해요. 사랑과 관련될 수 있고 일적인 부분이 또 될 수도 있는데 어떤 파트너나 동료와 하게 되는 프로젝트나 작품이 높은 인정을 받고 실제로 성장에 굉장히 좋은 기회와 도움이 될 거라고 해요. 이때는 뭐 인복이나 귀인복이 본인이 하는 일에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지금 아직 분명한 계획이 없다면 당장이라도 11월에 뭔가 새로 시작할 수 있는 프로젝트나 계획을 구상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혼자 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닌데 결과적으로는 파트너를 한 명 구해서 하시면 더 높은 인정을 받는다고 하고요. 이때는 상사나 선배들의 눈에 들고 내가 돋보일 수 있는 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면에서 기회를 좀 잡으시는 게 좋아요. 또 11월에 월급 협상이 기다리고 있다면 이때 본인이 그동안 쌓아온 것들을 충분히 어필 가능하고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달입니다. 이때 직장에서 뭔가 중요한 일이나 부탁을 제안받으면 절대 거절하지 마시고요. 하시는 게 좋고 이게 왜냐면 파장이 돼서 좋은 결과로 좀 돌아오고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거니까요. 나는 그냥 별 생각 없이 좀 승낙을 하거나 그러니까 사실 조금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셔도 마찬가지로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놓치면 놓쳐서 후회할 수 있어요. 또 혹여나 직장인이시긴 하지만 11월에 부업이나 뭐 다른 수입처를 좀 찾거나 시작하게 될 가능성도 있는데 이 부분도 뭔가 괜찮은 부업을 찾아서 만족스러운 시작이 될 거라고 하고 월급 외에 약간 짭짤하게 생활비나 용돈벌이가 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단순히 돈벌이에만 그치지 않고 취미나 뭐 재밌는 자신이 잘하는 거라고 하기 때문에 마음도 좀 즐겁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분이 사업이나 자영업, 프리랜서인 경우 말씀드릴 건데요. 뭔가 요새 좀 하시는 일에서 정책이라고 느끼거나 금전적 수입이 좀 더디거나 잘 흐르지 않고 내려간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 요즘인데요. 그래서 이번 분 스스로도 마음의 여유가 없고 차가워지거나 예민해졌을 수 있습니다. 11월에도 당장 막 엄청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건 아니더라도 이런 정책이나 어두운 상황이 좀 마무리되는 시기가 11월이라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11월 후반과 12월에는 좀 긍정적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번 분의 11월은 결과적인 것보다 조언점이 많이 보이는 달이에요. 지금도 약간 그러고 계실 수도 있는데 내가 금전 수입 상황이나 일적인 게 잘 안 풀리니까 좀 예민하고 이기적인 상태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만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은 안 보이고 내 감정에만 매몰되어 있지 않은가 좀 돌아보실 시기라고 보여져요. 11월에는 그런 일이나 금전 상황보다 감정적, 심리적,
그러니까 제3자가 보는 나의 모습을 좀 검토하고 그러는 달이라서 이런 상황도 자연스럽게 좀 더 마무리가 되고 좋아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이나 프리랜서를 하다 보면 외부나 타인을 보는 시간이 현저히 줄어들게 되고 교류도 줄어들게 돼서 내가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고 그게 물론 근데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생각의 흐름이 갇히게 되고 시야가 좁아질 수 있는 단점이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일도 그렇고 금전도 그렇고 고객도 손님도 입소문도 모두 사람으로 연결되고 또 사람의 호감이나 마음을 사야 하는 게 결국 일인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방법을 좀 알 수가 없고 사람과 소통하는 데서 수월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11월에는 당장 수입이나 돈에 너무 급급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이고 어떤 환경에 있는지와 사람을 보는 시야가 너무 좁아지진 않았나, 대화나 소통에 너무 여유가 사라지진 않았는지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지금 내가 일적으로 잘 안 풀리는 게 단순히 내가 열심히 안 해서가 이유가 아니라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막히는 게 결국 사람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보세요. 돈 버는 법이나 마케팅보다 중요한 건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대화법이 중요할 겁니다. 물론 그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결국 이 상황을 더 나아지게 하려면 어려워도 노력은 해봐야겠죠. 이제는 외면하던 그런 부분들을 직시할 11월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분의 11월 취업운과 합격운을 봐드릴 건데요. 이 부분은 취준생이나 이직 준비하시거나 시험이나 학업에 몰두하시는 분들 한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우선 먼저 취준생이신 분인 경우는 현재 혹시나 취준을 하고는 있지만 그냥 놀고 좀 쉬고 싶다든지 부모님 집에서 생활비나 용돈을 받으면서 게으르게 있다든지 그러고 싶을 수 있긴 한데 그러지 않는 게 좋은 달입니다. 너무 처음부터 팩폭이 되었을 수 있고 또는 이번 분 나름 나도 열심히 준비 중인데 말을 왜 그렇게 하시나 싶을 수 있어요. 물론 제가 좋은 말만 해드리는 점술가였다면 그렇게 말을 해드렸겠죠.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가끔은 채찍질도 필요한 법이고요. 지금은 이번 분에게 그게 더 필요해 보이네요. 그러니까 뭔가 약간 정신을 차리고 집중해야 하는 달이라고 보여지고 지금은 달콤한 말이나 위로, 우쭈쭈 해줄 때가 아니고 지금 뭔가 내 뜻대로 안 되거나 몇 번 떨어져서 낙심하고 그만하고 싶은 상황이시라면 그 부분도 놓지 말고 계속 준비하시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사람들 탓하고 날 왜 몰라주지? 내가 뭐가 부족하지? 원망할 때가 아니고 지금 이미 다 쌓아온 경력이나 학력, 지금 당장 바꿀 수 없는 거에 후회하고 그거에 혈안하지 마시고요. 이번 분이 가진 것 안에서 최대한 영혼을 끌어올려서 준비하고 글쓰기 연습도 좀 하고 스피치 연습하고 내가 취직하고 싶은 곳의 특성이나 변천사, 이 회사가 원하는 것을 좀 공부하고 준비를 해가셔도 좋고요. 그리고 내가 일하고 돈 버는 이유가 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정리하고 독서도 하시면서 열심히 준비를 하시면 좋겠죠. 이제는 아이 같은 마음이나 생각은 버리시고 현실적이고 독립적인 마인드를 가지실 때라고 하니까 좀 이 부분을 잘 기억해 주세요. 제 말이 너무 좀 팩폭처럼 느껴지셔도 이런 말을 해줄 사람이 아마 요즘에는 더더욱 없습니다. 이번 분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없어질 거예요. 이렇게 우연찮게 타로 제너럴로 접해서라도 듣게 됐다면 정말 지금 그런 말이 필요할 때고 결국 다 거름이 돼서 개운이 될 수 있는 기회니까 너무 속상해만 마시기를 바라고 진심으로 좋은 결과가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분이 지금 학생이시거나 시험 준비 중이신 분이라면 이것도 좀 마찬가지로 지금 좀 정신을 차리셔야 할 때입니다.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집중 안 하고 공부 열심히 안 하고 놀고 싶고 휴대폰 많이 보고 자꾸 신세한탄에 투덜거리고만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최선을 다해도 모자랄 시기예요. 정신 차리라고 제가 좀 몇 개 말씀드리는 점 양해 바랍니다.
앞서 연애운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분은 여러모로 되게 영리하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똑똑하다 보니까 좀 게으를 수 있습니다. 사실 조금만 노력해도 남들만큼은 하고 그 이상도 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게 단점이 될 때도 있는 거예요. 뭔가 지금 포기하려 하거나 기대를 저버린다면 그러기에 이릅니다. 남은 힘을 좀 써서라도 끝까지 좀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하시고 결과를 떠나서 이 귀한 시간이 상황을 역전하고 더 개선된 결과를 만들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물론 노력도 선택도 결과도 모두 이번 분 몫이라서 제가 막 이렇게 침 튀겨가면서 얘기할 필요가 없을 수 있는데 아무리 제너럴이어도 이게 저도 마음이 좀 당기다 보니까 좀 잔소리처럼 나올 수밖에 없네요. 지금 이 시간이 소중한 만큼 마음을 좀 고쳐 먹으면 생각보다는 좋은 결과로 전환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더 노력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똑똑한 머리를 좀 잘 써보세요.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분의 11월 대인관계운을 볼게요. 11월은 뭔가 수동적이고 생각이 좀 많아질 수 있는 달인데 사실 주변 인물 중에 내가 대화를 하고 싶고 가까워지고 싶거나 화해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이에 대해 실제로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솔직하게 말하기보다 그냥 우선 더 보자 라는 마음이 더 클 수 있다는 겁니다. 괜히 피곤하게 이슈가 벌어지는 건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이번 분은 앞서 말했듯이 신중하고 세심하고 원래 생각을 그렇게 급하게 하지 않고요. 결정도 꽤 걸리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러다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넘어가고 가끔 관계에서 회피할 때도 있긴 할 겁니다. 물론 이런 세심함이 상대를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이기도 하니까 마냥 이게 또 단점은 전혀 아닙니다. 근데 문제 해결을 해야 하는 관계라면 신중한 것도 좋은데 조금 너무 수동적인 태도만 하지 않는지 그거를 생각해 보셔도 좋고 그게 아닌 뭐 새로운 관계라면 고민을 하는 건 나쁘진 않은데 본인이 생각보다 호의적인 호감을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자신감을 가져보시면 좋아요. 뭔가 신중하고 똑똑한 만큼 자신을 과소평가할 수도 있고 자존감이 낮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난 안 될 거야. 거절당할 거야. 내가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싫어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들에서 좀 벗어나고 스스로 좀 높이 평가도 해주고 사실 높이 평가할 것도 없이 그냥 본인의 있는 그대로 좀 인정해주고 사랑해주세요. 그럼 타인에게도 결국 조금 더 너그러운 여유가 나올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분에게 11월에 도움이 될 조언과 개운 마인드를 알려드릴게요. 카드는 여황제 카드가 나왔습니다. 여황제는 어떤 풍요로움이나 아름다움, 여유로움, 사람 또는 이성을 잘 다루는 인물이고 처음 등장하는 숫자 3은 처음으로 완성이 되는 숫자고 둘이 만나서 하나를 더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이처럼 여왕제 카드가 뜻하는 바는 좀 다양합니다. 앞서 제가 처음에 드린 말을 기억하시나요? 자신감을 가지시라고 했고 다만 사람의 호감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죠. 11월은 그러니까 물론 11월뿐 아니라 언제든 이번 분은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고 위축되거나 소극적인 태도보다는 조금 더 진취적이고 행동하는 사람 그리고 11월이 되면 본인에게 실제 손에 좀 쥐어지는 결과도 촉감이 느껴지는 형태로 올 거라는 겁니다. 그전에는 상상만, 생각만 하던 것을 실제로 내가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다만 그 과정에서 뭔가 혼자보다는 어떤 사람과 함께 또는 그걸 어떤 사람에게 어필하고 인정받고 해나가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사회생활에서 뭐 호의를 얻고 예쁨 받는 그런 시간들이 중요하고 실제로도 나타날 수 있는 달이기도 해요. 그동안은 좀 숨겨왔다면 11월에는 이제 이번 분의 매력을 좀 이성적으로든 뭐 일적으로든 아니 뭐 면접이든 다양하게 좀 발산을 하고 그 동시에 호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태도와 마인드를 이 11월뿐 아니라 항상 좀 심어주면 좋습니다. 개운카드에도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신의 장점을 인정하고 자신감을 가지세요. 이는
모든 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라고요. 아니야, 겸손이 중요하지. 상대를 더 위해야지. 나는 부족한 게 많아. 나까짓 게 이런 생각 좀 버리세요. 물론 겸손 좋고 상대를 위하는 거 좋고 반성 좋아요. 하지만 매번 이런 생각으로 가니까 이게 과해지다 보니 자신을 점점 낮게 평가하고, 그러니까 자기 PR도 하고 매력을 보여줄 시간에 자꾸 딴 데로 새고 소극적인 태도로 비춰지고 능력을 스스로만 알고 계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내보인다고 그게 전혀 건방진 것도 아니니까 그런 가치관을 고치실 수 있다는 마음으로 제가 드린 조언 내에서 특히 11월에는 한번 다른 사람처럼 마인드를 가져보시고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자신과 그런 마인드를 통해 실제 다르게 나타나는 결과도 만끽해 보세요. 이번 분에게 뭔가 이런저런 좀 직설적인 매운 리딩을 드린 듯한데 정말 진심으로 응원하고요. 나를 가두던 틀에서 좀 깨고 나오는 11월이 되시길 바라면서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번 카드 리딩 시작할게요. 이번에는 3번 분의 11월 전반적 운세를 볼 거고요. 연애운, 직업과 금전운, 취업이나 합격운, 대인관계운, 그리고 조언을 말씀드릴 겁니다. 우선 먼저 좀 전체적인 카드를 한 번에 봤을 때 이 말을 좀 해드리고 시작하고 싶네요. 어둠이 걷히고 새로운 에너지가 들어설 겁니다. 먼저 연애운을 볼 건데 3번 분이 솔로이신 경우와 썸 또는 커플이신 경우를 나눠서 말씀드릴 겁니다. 3번 분이 좀 솔로이신 경우 먼저 볼 건데요. 첫 번째 카드로는 헬리오스, 더 선, 태양 카드가 나왔고 두 번째는 모르페우스, 컵 나이트 카드가 나왔습니다. 헬리오스는 이제 더 선이라는 좀 이름과 좀 걸맞게 말 그대로 태양을 상징하는 태양신이고요. 전차를 몰고 다니면서 동쪽에서 출발해서 서쪽으로 향해 달려나가고 이처럼 좀 하루에 빛을 관장하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겠죠. 태양은 우리가 시야를 밝히기도 하지만 어떤 차가운 온도, 그러니까 대지를 따스하게 데펴주기도 합니다. 생명을 잉태하는 근원이겠죠. 그리고 모르페우스라는 신은 아마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신은 꿈의 신이라고 불려지고 잠들어 있는 신이나 인간들의 꿈에 등장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좀 바뀌어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우리의 꿈은 살아가면서 닿기 힘든 좀 무의식의 세계를 보여주는 공간이라고 하죠. 그래서 재밌고 가벼운 상상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우리가 무의식 중에 잠재된 두려움이나 걱정, 생각들이 꿈으로 발현되고 그 안에서 이 꿈은 뭘까? 의미심장한 느낌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정답을 찾기도 합니다. 3번 분은 지금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느껴져요. 단순히 연애라기보다 애정의 불씨를 만들어서 활활 타오르고 싶고 그거를 누군가 또 나누고 그 나누는 기운을 통해 따뜻한 온기가 나와 상대를 감싸줘서 나의 삶 전체도 한층 온도가 좀 올라가는 그런 마음을 갈망하는 느낌이 들고 그러니까 진하게 사랑하고 싶다라는 마음인 거죠. 그렇다라는 건 한동안 사랑한 지가 좀 오래됐거나 그러니까 공백기가 좀 있었다든지 아니면 이전의 연애가 좀 무미건조하고 이도저도 아닌 느낌 그리고 뭔가 고독하고 외로운 연애를 해서 그 부분을 상대적으로 더 갈망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스트레스 받거나 상대의 눈치를 본다든지 내가 사랑을 갈구하는 외로운 연애 말고 정말 외모나 다른 거 너무 집착 안 할 테니까 나 하나 바라봐주고 사랑하는 순수한 사람과 사랑을 하고 싶은 마음이 지금은 좀 커져 있어요. 그런 사람이 누군지 내가 알아봐도 좋겠지만 정말 운명처럼 나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그 사람이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발견해서 찾아와 줬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느껴지네요. 실제로 11월에는 그런 마음을 알아주기라도 하듯이 어떤 이성이 3번 분에게 다가올 거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3번 분에게 앞서 말한 그 온기,
따스함을 발현시켜줄 상대고 3번 분이 그동안 바라던 그 이상형, 외모가 될 수도 있지만 바라던 성격이나 나에게 먼저 다가와주는 그 포지션, 그러니까 그런 3번 분이 원하는 상상에 맞춰서 다가오게 되는 사람입니다. 마치 꿈의 신처럼요. 한마디로 이러나 저러나 3번 분에게는 기분 좋은 감정을 선사하는 사람인 겁니다. 그 이후 흐름이나 12월 운세는 지금 이 영상 안에는 다 담기가 좀 무리가 있어서 우선 이 사람이 나타났을 때 설레는 순간들이 만들어질 11월이 될 거라는 거고요. 이후 흐름이나 결과적인 부분은 개인 상담으로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3번 분이 이미 현재 연애 중이신 경우 커플 운세를 봐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는 에피프론, 펜타클 4번 카드가 나왔고 두 번째는 칼리오페, 펜타클 7번 카드가 나왔습니다. 먼저 에피프론은 밤의 여신의 아들 중 한 명인데요. 신중함의 신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어떤 성향이나 성격적인 부분이 의인화된 신입니다. 신중함이란 밤의 여신의 아들답게 좀 차분하고 고요하고 또는 멈춘 듯 하지만 그 멈춤 속에서 찬찬히 상황이 진행되고 세심한 선택을 하는 그런 과정에 생기는 거죠. 그리고 칼리오페는 이름 자체는 아름다운 목소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서사시를 맡고 있는 신입니다. 서사시라는 것은 국가나 영웅적인 것, 신의 업적을 지필한 것을 말하고 뭔가 단순하고 작은 범위의 그런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진중하고 무겁고 넓은 범위의 내용들을 담아내는 신입니다. 그리고 이 신의 목소리, 글, 생각은 그만큼 좀 현명하고 지혜로운 성향을 가지게 되어서 중간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해줬다고도 합니다. 이처럼 3번 분의 11월은 뭔가 이 두 신의 성향만 봐도 특별히 어떤 큰 문제나 이슈, 사건, 사고가 벌어지고 시끄러운 느낌은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적어도 뭔가 연애나 연인과의 운 흐름에서는 그렇겠죠. 다만 혹시 좀 그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나요? 요즘 전만큼 설렘이 잘 안 느껴진다. 나도 상대도 그런 것 같다. 연애 초반이나 썸을 탈 때 느꼈던 감정이나 행동들이 요즘엔 좀 풀이 죽고 그런 것들이 줄어드니까 마음 자체도 그런지 잘 모르겠다. 궁금하다. 이런 생각들요. 혹여나 연애 기간이 좀 더 길었다면 사실 연애 초반이나 썸까지도 아니고 요즘에 뭔가 만나는 빈도나 연락의 수가 줄어들고 그러니까 안정감은 있는데 약간 권태감도 있다든지 그런 고민들을 하신 적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근데 그게 큰 문제거리는 아닙니다. 왜냐면 그저 그런 단계에 접어든 것 뿐이고 뭔가 남들보다 급속도로 그런 상태가 되었다든지 아니면 뭔가 문제로 인해 그렇다기보다는 시기적으로 그런 단계에 좀 접어들었고요. 근데 만약 최근에 좀 다투셨거나 문제 발생 이후에 좀 더 그런 것 같다면 더 그렇게 느끼실 수는 있어요. 그 또한 그저 찾아오는 단계고 과정입니다. 뭔가 3번 분 커플이 더 유난이고 특별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다 누구나 겪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크게 문제가 없다면 오히려 지금 이런 안정감에 감사하고 소중함을 느껴야 할 때는 맞아요. 지금 서로가 연애 기간이나 시기를 떠나서 소통이나 대화가 조금 없어 보이는 거는 맞아요. 두 분 다 좀 무뚝뚝한 편이거나 무뚝뚝까진 아니어도 애교 있는 느낌은 둘 다 적습니다. 형제가 장녀나 장남이거나 성향 자체가 좀 독립적이거나 원래 좀 시니컬하다든지 아니 요즘 MBTI 같은 게 둘 다 T인 커플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나 성격에 의해서 연애 분위기 자체가 전반적으로 좀 그런 편도 맞아요. 근데 이래서 괜찮아 쿨한 느낌을 넘어서 요즘에는 연애를 하는 건지 아닌 건지 잘 모르겠다 싶으면 본인이 먼저 이런 무드나 고요함을 깨보시는 시도를 권장드려 봐요. 그리고 뭔가 다툼이나 문제 발생 후 이런 상황이시라면 그로 인해 좀 말하는 거나 행동에 좀 신중해지고 내 생각을 말하는 것보다는 숨기는 게 능사라고 생각하는 달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무조건 다 말할 필요는 없긴 합니다.
11월은 뭔가 특히 자주 다투시거나 사소한 걸로 부딪힌 관계라면 조금은 말을 아끼고 거리감을 두면서 보내는 편이 나아요. 근데 여기서 관가하면 안 될 게 내가 참아준다 뭐라든지 너무 신경 쓰이는데 참다 결국 폭발한다든지 이렇게 가면 그냥 말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내를 안 하느니만 못해서 그냥 실제로 정말 거리감을 좀 두고 일이나 외부 환경, 다른 사람들에게 좀 더 신경 쓰다 보면 오히려 잠시 그 거리감을 두고 사이가 더 완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제가 막 상담할 때도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그럼 마음도 멀어질 것 같은데요. 그러다가 헤어지면 어쩌죠? 하시는데요. 그건 연인끼리 늘 항상 너무 가까워야 하고 모든 감정을 다 나누고 알아야 하고 잠시 한두 템포 쉬고 대화하는 법을 잘 안 해보신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세요. 연인도 결국 타인이고 남이에요. 이럴 때는 좀 거리를 두셔도 좋고 마음이 멀어지는 건 둘째 문제니까 우선 해보세요. 그리고 가끔 생각해보시면 너무 가까워서 오히려 다투진 않으셨나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봤을 때 나쁘지만은 않은 선택입니다. 단순히 상대를 위해서 그러라는 게 아니라 연애나 인간관계에서 감정 조절하는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분의 직업과 금전운을 봐드릴 건데요. 이 부분은 두 가지 직업군으로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직장인분들, 두 번째는 사업이나 자영업, 프리랜서인 분들에 해당합니다. 먼저 직장인이신 분들부터 말씀드릴 건데 앞서 처음에 제가 새로운 기운이 들어선다 라고 했던 부분 기억하시나요? 연애운에서도 그럴 수 있지만 특히나 직업이나 일적인 부분에서 그게 강한 편이에요. 현재 그리고 11월 중에도 뭔가 일에 대한 회의감이나 권태감, 지루함, 이렇게 더디 흐르는 느낌들을 받을 수 있고 심리적으로도 일에 대한 열정이 조금은 내려가는 시기에 들어와 있을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직장이라는 게 고정적인 출퇴근과 수입, 그리고 항상 비슷한 패턴의 일이나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따라오는 거는 어쩔 수 없긴 합니다. 근데 당장 뭔가 퇴사나 그만두는 에너지나 흐름이 오는 건 아니에요. 현재 기존에 좀 있는 곳, 지금 하는 일 안에서 재밌는 거, 새로운 에너지를 좀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시작점이 있는 시기라고 합니다. 물론 영상을 보시는 3번 분들 중에서는 정말 아예 퇴사를 계획한 상태거나 이미 준비 중이신 분들, 그런 분들은 기존 하는 일보다는 새로운 곳이나 이직, 취업 등에서 더 좋은 에너지가 있는 것은 맞아요. 그치만 그런 계획이 좀 분명하지 않다면 11월에는 기존에 좀 있던 곳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나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모습이고 자신의 의지로 시작될 가능성이 높고 누군가 알려주거나 제안해도 정말 스스로 원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흐름이에요. 다만 이건 좀 갈림길의 부분이긴 한데요. 현재 계획은 명확치 않더라도 정말 일에 대한 루즈함, 권태감이 매우 크다면 새로운 다른 회사나 직종, 업종 변경에 대한 생각 자체가 새롭게 또 들어설 수도 있는 달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이든 새로운 생각이나 방식, 일들이 들어오는 거는 공통점인데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마음이 어디쯤에 와 있고 실제로 외부 상황은 어떤지에 따라 이 새로운 시작이 어느 기점에 해당하는지를 좀 캐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꼭 이 새로운 시작이 무조건 퇴사도 아니고 또 무조건 이직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조건 하던 환경 안에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강박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어디로 가느냐, 퇴사하냐 마냐 이게 중요하기보다는 3번분의 그런 새로운 에너지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주셔야 하고 그걸 아는 방법 중 하나는요. 본인의 마음이 어디서 꿈틀거리고 어딜 향해 좀 마음이 생각이 드는지 그러니까 지금 이 고민들과 지루함, 루즈함이 무엇을 저항하고 싶어서 나타나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이처럼 근본적인 뿌리를 발견하시면 겉표면의 고민에서 맴돌지 않고 어딜 향해 가야 할지 정답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들여다봐 주세요. 가장 큰 뿌리는 머리가 아니라 마음이 향하는 곳으로 발걸음이 가는 곳으로 가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3번 분이 사업과 자영업, 프리랜서인 경우 말씀드릴 건데요.
우선 특히나 본인이 금전을 직접적으로 케어를 하고, 그러니까 대표나 사장인 분, 또 개인적으로 일을 운영하시는 분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11월이 될 겁니다. 왜냐면 금전적으로든 심적으로든 풍족한 느낌, 만족스러운 기분을 느끼게 된다고 해요. 우선 그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금전 부분이 채워지는 것도 있을 거고, 근데 단순히 작은 범위보다는 큰 금액이나 범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루 이틀 기분 좋고 끝나기보다는 약간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적어도 11월 한 달 동안은 안정감이 들어서 일에 대해 불안감 없이 행복하고 안심하는 달이 될 거예요. 사업이나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이라면 뭔가 고객이나 손님이 많고 주변의 소개, 그러니까 인간관계적으로도 만족스러운 흐름으로 가기 때문에 좋은 사람과 인연이 되기도 하고 인맥이나 친분까지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3번 분이 가정을 꾸리셨거나 결혼 계획, 준비 중이신 분이라면 11월에 뭔가 방향이나 길을 보고 좀 희망적인 마음을 얻게 되는 달이기도 해요. 아무래도 미래를 멀리 봤을 때 금전적인 거, 내가 하는 업에서 확신을 느끼기도 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이때 들어오는 돈으로 무엇을 할지 고민도 함께 들어옵니다. 투자로 좀 나눠야 할지, 주식을 해야 할지, 저축부터 해야 할지, 아니면 또 새로운 상품 개발이나 교육, 배우는 데 돈을 써야 할지, 광고 마케팅을 해야 할지, 이런 식으로 금전 지출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달입니다. 근데 걱정보다는 오히려 행복한 고민이 될 거예요. 이때는 여유가 있고 금전 수입이나 인간관계적으로도 좋은 흐름이다 보니까 자칫 여유로운 마음에 지출을 좀 쉽게 할 수도 있는데 카드에서도 좀 보이다시피 쉽게 지출하거나 투자하기보다는 충분한 고민이나 신중한 결정을 통해 판단하는 게 좋고요. 수입이 있다 보면 나 돈 잘 굴리나 보다. 어차피 또 들어올 텐데 이러면서 판단력이 좀 흐려지거나 가벼워질 수 있어서 이거는 좀 유의하심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본인이 가진 돈이 아니어도 재능이나 실력, 예술적인 기질을 끌어올려서 하시는 일에 접목을 하고 새로운 시도를 해보시면 약간 대중과 고객들의 시선을 좀 끌고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 이런 시도를 해보시는 것도 동시에 좀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3번 분의 11월 취업운과 합격운을 봐드릴 건데요. 이 부분은 취준생이시거나 시험이나 학업에 몰두하시는 분들 한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먼저 취준생이신 분들을 말씀드리면 지금 약간 돈 걱정,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이 커 보여요. 물론 당연한 말일 수 있는데 유독 3번 분이 취준생이신 경우 그런 마음이 가장 두드러지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뭔가 가고 싶은 곳이나 일보다 돈 걱정으로 인한 조급한 결정이나 방향성에 있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이제 좀 비교적 진정성이나 진심보다 우선 돈부터 벌자, 생활비부터 벌자, 지금은 다른 거 생각하고 내 욕심을 부리기보다 그게 낫다라고 생각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11월에는 취업 가능성이 높고 새로운 금전 수입처가 발생되기 때문에 지금 무직 상태라면 취직 자체는 가능성이 높은 달입니다. 다만 이직은 특히 3번 분에게는 또 다른 문제로 보여져서 이거는 취업운과 별개라고 생각해 주셔야 할 듯 하고요. 아무튼 다만 본인이 그런 마음이라면 면접에서 그런 부분이 드러나거나 합격 자체는 되어도 직장에서 이 친구는 진짜 우리 회사를 원해서 온 건가? 정말 그냥 취직이라도 하려고 돈 벌려고만 온 건가? 그걸 까다롭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솔직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은 돈 벌려고 하는 거고 돈을 따라가는 게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해요. 오히려 너무 돈보다 진정성이지 라고만 하면 막상 돈을 못 벌면 오래 하기 힘들어지거나 일의 지속도 결국 금전적 부분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의식주가 공짜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그 도구도 결국 돈이니까요. 근데 그에 따른 이면도 또 받아들여줘야 합니다. 그건 바로 그래서 그 돈을 벌려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돈 물론 좋죠. 당연히 좋고 그 돈으로 사치를 부릴 수 있기도 하고 나 또는 누군가를 또 챙겨줄 수도 있겠죠. 또 아플 때 치료도 가능하고요. 근데 그런 기본적인 거 말고요.
내가 돈을 버는 이유, 이 일을 하는 이유, 이 일로 이루고 싶고 돈으로 이루고 싶은 것을 조금 더 멀리 바라보고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걸 어느 정도 생각하고 돈을 따라 취직을 하든 일을 하든 본인이 나아가는 방향 자체가 바뀔 거고, 억지로 일하고 뭔가 남들 하니까 뭐 취직하는 게 아니라 가치관 자체를 좀 바꾸고 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 분이 학업이나 시험 준비 중이신 경우 말씀드릴게요. 뭔가 뭐 청소년이시거나 학생이실 수도 있는데 자격증 시험 준비 중이거나 성인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근데 만약 청소년이시더라도 약간 좀 현실적인 편이라고 해야 할까요? 본인이 선택한 길이나 전공, 대학이 단순히 내가 뭐 배우고 싶은 그런 거를 좀 넘어서서 앞으로 좀 비전이 좋은 직업, 그러니까 돈 잘 벌고 인정받고 그런 직업으로 갈 수 있는 전공이나 학교, 그것을 생각하고 목표를 좀 정해두신 듯 해요. 그러니까 뭔가 예술 쪽보다는 정말 취직이 잘 되는 쪽으로 보여지고 당장 졸업 후에 바로 사회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시험이나 학업은인데도 뭔가 금전길이 열린다라는 흐름으로 봤을 때 어쩌면 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쪽을 지향한다면 잘 맞게 되고 그에 따른 학교 합격이나 자격증 취득, 시험 패스가 이뤄지기는 합니다. 뭔가 내가 이상적인 것을 꿈꾸거나 너무 뜬구름 잡는 불분명한 상태라면 당장의 결과로는 그게 오히려 조금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수 있긴 한데, 앞서 말한 현실적인 목표나 기준이라면 오히려 그거에는 좀 도와주는 흐름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3번 분은 당장 시험 합격도 합격인데요. 멀리 봤을 때는 약간 이 자본주의 사회, 돈의 시장과 되게 잘 맞물려서 나아갈 걸로 보이고, 당장 학생이나 연구, 공부보다 바로 사업이나 장사 쪽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있어서 시험은 뭐 하나긴 하지만 공부를 오래 하거나 막 책상 앞에만 있을 성질이 잘 느껴지진 않아요. 그 진로나 방향이 꼭 맞다 틀리기보다는 당장 이렇게 좀 가까운 운세로는 그런 쪽이 먼저 열릴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공부의 연장선은 금전적인 쪽에 좀 더 집중을 하다가 나중에 본인이 확장을 하거나 뭐 사업이나 장사, 일 쪽에 아쉬운 부분이 느껴질 때쯤 그때 3번 분이 개인 공부나 연구를 좀 늘려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3번 분은 솔직히 말하면 공부 체질보다는 그쪽이 지금은 좀 더 끌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좀 정리를 하자면 합격은 좋은 편이지만 순수하게 그냥 뭐 마음이 동해서 하고 싶은 것보다는 미래나 사회적으로 수입이 좋고 인정받는 쪽으로 기회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는 당장 욕구적인 선택보다는 머리를 쓰고 좀 전략적으로 가시는 편이 이롭습니다. 그리고 3번 분의 11월 대인관계운을 볼 건데요. 이때는 앞서 솔로 연애운과도 관련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는데 뭔가 주변 인물, 대인관계 내에서 새로운 인연운이 발생합니다. 기존 연애 중이신 분들도 이때를 현명하게 잘 넘기고 진심을 깨닫는다면 좀 더 안정감 있는 관계로 갈 수 있는 운이 들어와 있어요. 꼭 연애가 아니어도 이 달은 대인관계적으로는 마음이 편안하고 오히려 사람들로 인해 행복감을 느낄 수 있어서 집에만 있거나 막 폐쇄적인 교류를 하기보다는 조금 바깥으로 나가고 외출하고 사람들과 좀 교류도 많이 하고 새로운 인간관계나 뭐 기존의 인간관계 모두 다양하게 나를 찾고 나도 상대를 찾고 할 수 있는 교류가 전반적으로 좀 활발한 달이에요. 앞서 말한 것처럼 이전에 좀 어두운 상태셨거나 약간 노잼 시기를 보내고 계셨다면 11월에는 회의감에서 좀 벗어나서 즐거운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리고 친구나 이성뿐 아니라 가족관계적으로도 좋은 교류가 있을 겁니다. 이전에 좀 다퉜거나 사이가 별로였어도 11월에는 한층 관계가 좀 개선되고 미운 마음보다는 애정 어린 마음을 느낄 수 있어요. 직접적인 말 표현이 아니어도 그냥 그 마음을 느낄 만한 감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11월에는 한층 평온한 마음을 좀 취해 주시고요.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나 미운 마음을 좀 정화시켜주는 한 달이 되시기를 바라고, 새롭게 생겨나는 인연도 경계하기보다는 오픈 마인드로 수용을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3번 분에게 11월에 도움이 될 조언과 개운 마인드를 알려드릴게요.
카드는 6 오브 펜타클이 나왔습니다. 약간 이중적인 면이 있긴 해요. 3번 분이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 좀 다른데요. 뭔가 내가 받기만 했다면 11월에는 그걸 보답하고 나누는 봉사정신을 가지면 좋고, 만약 그동안 내가 주기만 했다면 11월에는 좀 받을 줄도 알고 받아들이고 도움을 받으면 좋은 달입니다. 3번 분은 그동안 주로 좀 어떤 쪽에 치우쳐져 있었을까요? 물론 둘 다 나는 해당이 된다 하시면 11월은 하시던 대로 내어주고 받기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뭔가 3번 분은 어느 하나에 치우쳐져 있었기 때문에 11월에 이런 조언이 나온 걸 거예요.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3번 분은 회의감이나 내가 지금 인간관계를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왜 가까워지려고만 하면 멀어지고, 멀어지려고 하면 다가오고, 내가 좋아할 땐 안 좋아하고, 미워할 때 그제서야 알아주고 그러는 걸까? 또는 말 안 하면 왜 모르는 거지? 아니면 뭐 말하면 싸울까봐 두렵다. 이런 식으로 좀 인간관계에서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생각들이 좀 자주 발생하지 않으셨나요? 추가로 나온 데일리 개운 마인드에는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는 것이 좋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당장 외부로 베풀고 받고를 하기 전에 먼저 거쳐야 할 관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을 먼저 살펴주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내가 베풀고 받고 이런 과정에서 불편함이 느껴지는 이유가 뭐고, 하고 나서 괜히 기분이 안 좋아지거나 상처받거나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이 더 발생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베푸는 거나 받는 거 모두 참 좋은 일이죠. 근데 거기서 발현되는 심리라는 게 있습니다. 우선 베푸는 것에는 내가 줌으로써 상대의 반응에 따라 느끼고 싶은 만족감, 그리고 혹여나 따라올 보답에 대한 보람, 그리고 나는 주는 것을 좋아한다는 그런 봉사정신이나 뭐 선의를 베푸는 것에서 형성되는 만족스러운 자아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받는 것에서는 내가 받기 때문에 그만큼 채워지는 타인의 애정이나 마음, 그리고 내가 준 만큼 돌려받았다는 보람, 그리고 받는 것을 통해 운이 나를 도와주거나 내가 그리 나쁘게 살지는 않았다는 본인에 대한 자존감 상승,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앞에 말한 것들은 장점에 좀 더 해당을 하고요. 이게 뭔가 과하거나 부정적으로 가면 돌려받지 못하면 화가 나거나 서운하고, 또는 받는 것에 대해서 돌려줘야 할 것 같은 부담감이 들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처럼 모든 건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앞서 말한 장점보다 단점에 치우쳐져 있고 갇혀 있었던 상태가 아니셨을까? 한번 3번 분이 스스로 감정을 좀 살펴봐 주세요. 근데 그저 감사하고 결국 모든 건 날 위한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좀 바꿔보면 그런 불편한 감정이 한결 씻겨 내려가고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조금 더 잘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럼 3번 분의 11월에는 이런 정화를 통해서 상황적으로든 내면적으로든 밝은 에너지가 들어오기를 바라면서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번 카드 리딩 시작할게요. 이번에는 4번 분의 11월 전반적인 운세를 볼 거고요. 연애운, 직업과 금전운, 취업이나 합격운, 대인관계운, 그리고 조언을 말씀드릴 겁니다. 우선 먼저 전체적인 카드를 한 번에 봤을 때 이 말을 해드리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때로는 생각을 멈추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연애운을 볼 건데 4번 분이 솔로이신 경우와 썸 또는 커플이신 경우를 나눠서 말씀드릴 거예요. 4번 분이 솔로이신 경우를 먼저 보면 첫 번째로는 헤라클레스, 완드 나이트 카드, 두 번째는 소테리아, 완드 7번 카드가 나왔습니다. 먼저 헤라클레스는 뭐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용맹한 신, 영웅신으로 유명하고요. 그러니까 약간 뭐 동양으로 치면 장군신 같은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용감하고 힘이 세고 재치와 유머가 있고 또 한편으로 성적인 매력을 상징하기도 해요.
동물로는 사자를 상징하는데 사자는 동물들의 왕으로 좀 군림을 하고 어쩌면 먹이사슬에 굉장히 위에 있죠. 또 그만큼 외적으로도 멋지고 카리스마 있고 화려합니다. 그리고 소테리아는 자연과 동물, 인간을 보호하고 구원하고 해방시키는 역할을 하는 여신이었고요. 평화를 중요시하고 힐러와 같은 역할, 평화, 행복의 기원을 상징합니다. 그만큼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치유하는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겠죠. 이처럼 4번분의 11월 연애운을 보면 본인이 좀 그전부터 평소에 좀 잘해주고 챙겨주던 사람이 적어도 한 명, 근데 사실상 성향상 꽤 여러 되었을 것으로 보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작게든 크게든 크게 보답을 바라지 않고 도와주던 사람들인 겁니다. 물론 그 중에 사심이 있었을 수는 있지만 그게 당장 이제 4번분이 뭐 이성적 사심이나 유혹하기 위한 수법은 아니었고 4번분 자체가 원래 좀 남들을 도와주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왜 이렇게 오지랖이 뭐 넓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요즘에 오히려 좀 흔히 보기 어려운 성향이라서 더 귀중한 성향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좀 자연스럽고 당연해서 잊어버려도 사람들은 다 기억하고 있고 그 중에 좀 이성적으로 4번분이 좋은 이미지로 남아왔던 사람, 호감이 생긴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11월에 그런 사람이 새롭게 생겨날 수도 있긴 해요. 아무튼 그렇게 4번분이 평소에 잘하던 습관적인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좀 설렘으로 다가오고 인성을 많이 보고 그런 부분에 호감이 오는 사람에게는 뭔가 더 가까워지고 만나보고 싶은 적극성을 불러일으킨다고 해요. 그래서 11월에는 그런 이성이 적극적으로 4번분에게 다가오고 단순히 그냥 뭐 친해지자 보다도 확실히 이성적인 감정이 티날 정도로 좀 다가올 거예요. 이 사람은 뭐 남자든 여자든 공통적으로 좀 적극적이고 양적인 에너지가 강하고요. 강렬한 기운을 4번분에게 선사할 겁니다. 사실 4번분도 오지랖이 있는 편이라 엄청 고요하고 차분한 정도는 아니고 나름 행동력이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적극적으로 나서지만 아무래도 이성관계에서는 의도를 막 다 갖고 한 건 아니라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상대가 조금은 의아하거나 신기할 수는 있어요. 상대는 얼굴 자체가 예쁘거나 잘생긴 느낌보다는 건강미가 있고 약간은 섹시하거나 관능적인 매력을 풍기고요. 실제로 좀 운동을 좋아하거나 에너지가 넘쳐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호감을 보이니까 4번분도 당연히 싫지 않고 오히려 좀 즐거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11월입니다. 근데 이때 본인이 교류하거나 챙기는 사람이 좀 많아서 그것에 좀 정신없고 일도 바쁘게 되면 이런 부분을 좀 가볍게 여기거나 그냥 급하게 넘어갈 수 있는데 근데 상대방은 뭔가 한 곳에 막 오래 머물기보다는 약간 역마성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래저래 좀 변동이나 움직임이 빠른 상대라서 초장에 뭔가 나한테 관심이 없다라고 느끼면 그리 오래 막 4번분에게 구애를 하지는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11월에 이 타이밍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잡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리고 4번분이 이미 연애 중이신 경우 커플운을 보면 첫 번째로는 에로스, 소드 3번 카드가 나왔고 두 번째는 헤라, 여왕제 카드가 나왔습니다. 에로스는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아프로디테의 아들이고 큐피트로 통칭되는 신이고 사랑에 빠지도록 하고 이어주는 역할이죠. 그리고 대표적으로는 성적인 매력을 상징하는 신입니다. 실제로 에로스나 큐피트는 굉장히 아름다운 미소년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 다음 헤라도 너무 유명한 올림퍼스 12신 중 한 명이고 제우스의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바람 피고 막 이래저래 이성적으로 문제 일으키는 제우스에 대한 질투나 복수심이 강한 인물이고요. 결혼을 상징하는 여신으로 알려 있어요.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긴 하지만 그만큼 마음고생도 많이 하는 신이 아닐까 싶네요. 4번분의 11월 연애운은 좀 평범하지만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11월뿐 아니라 이미 이전부터 상대 연인에게서 갖고 있는 불만이나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 아직 풀리지 않은 실말이나
응어리가 좀 있어 보이고 완전히 상대와 관계에 대한 신뢰가 안정되지만은 못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11월 연애운에 대해 더 궁금하고 약간 잘 되는 쪽보다도 이별수가 있는지 더 궁금하실 수 있어요. 사실 11월에는 당장 이별수가 강하다라고 확정 지을 순 없고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대해 이미 좀 누적되고 쌓인 게 있다면 그것 자체가 당장 사라지고 지워지는 건 아니지만 4번분이 뭔가 관계는 어찌됐든 유지하고 싶고 그러긴 할 건데 그에 대해서 상대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방식을 바꾸게 될 수 있고 물론 그에 따라 질투나 소유욕이 좀 더 발동될 수는 있는 달입니다. 뭔가 상대 연인이 이전에 이성적인 문제나 방황, 서운함, 불안감을 4번분에게 유발시켰을 수 있어요. 근데 이미 4번분은 만나기로 스스로 택한 거고 용서해주기로 한 거겠죠. 그러니까 이해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게 11월에 더 강해지기는 해요. 근데 사실 한편으로 안의 상처가 아문다고 보기엔 어려워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미 겉으로 4번분이 노력하는 쪽이 크고 완전히 잊어버리긴 무리가 있기 때문이겠죠. 근데 이걸 누가 틀렸다 맞다 하기엔 좀 애매하고 본인이 좋아하니까 만나는 걸 선택한 거잖아요. 그럼 사실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뭐라 조언하고 말린다 해도 4번분은 또 본인만의 굉장한 고집이 있어서 남들 말로 선택하지는 않아요. 다만 한편으로 이해해주긴 하면서도 예민한 성향, 상대에게 좀 공격적인 말투가 나온다든지 할 수 있는데 만약 내가 이해해주고 내가 선택한 건데 이제 4번분 스스로도 너무 좀 버겁고 감정적으로 욱하고 예민해진다면 사실 두 분이 결혼한 건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은 연애 정도라면 관계에 대해서 좀 재고해 보시는 게 좋아요. 결국 스스로 선택한 거니까 사실 4번분도 누굴 탓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과연 옳은 선택을 한 것인지 좀 생각을 해보세요. 상대를 신뢰할 거면 하고 신뢰가 안 가는데 억지로 만난다면 스스로 좀 불행한 길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깊은 심층 상담이 필요할 수도 있어서 필요에 따라서는 개인적으로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4번분의 직업과 금전운을 봐드릴 텐데요. 이 부분은 두 가지 직업군으로 나눠 말씀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직장인 분들, 두 번째는 사업이나 자영업, 프리랜서인 분들에 해당하고요. 먼저 직장인 분들은 뭔가 지금 상황이 막히고 답답한 감정들이 좀 느껴져요. 지금 속에 이래저래 화가 쌓여 보이기도 하고 직장 내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나 말들에 받아치지 못한 말들과 감정들, 억울한 마음. 그러니까 나는 그런 의도도 아니었고 나도 화낼 줄 알고 감정 있는데 너무 만만하게 여기나? 근데 인내하고 참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물론 다양한 상황들이 있었겠지만 뭔가 사람들의 태도나 말, 그리고 나를 대하는 것들에서 이미 뭔가 불만이 좀 많은 상황인 것은 맞아요. 하시는 일에 대해 일이나 금전적 부분은 당장 큰 문제가 되진 않고 사람이 가장 문제인 겁니다. 오히려 사실 일이나 금전, 월급에 대한 불만이 컸다면 그냥 나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른 데를 간다고 해도 그런 나의 상황 자체는 크게 다를 것 같지도 않고 나쁘지 않고 적응도 좀 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성격이 안 맞으니까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을 좀 직시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다수나 많은 사람들이 4번분을 힘들게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사람으로 이제 명수로 치면 1명? 아니면 많아도 2명? 그리고 말들도 누군가는 진짜 공격적인 의도도 있었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한마디로 개인적 감정을 담았을 수도 있는데 그 외에는 일하다 보면 충분히 지적을 받거나 혼날 수 있고 개인적 감정으로 4번분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일적으로 보완하고 발전하라는 의도로 내린 판단이었을 수 있는데 뭔가 4번분은 말 하나하나에 과한 사적 감정을 부여하고 집에 와서도 그 말들을 계속 자기 전까지 곱씹고 나를 공격했다 생각하고 상처로 여기고 집에 와서 친구들에게 상사나 동료 욕만 하면서 발전 없이 보내고 있지는 않은가 싶습니다.
물론 제 말 또한 직설적으로 느껴지실 수는 있는데 단순히 남 탓만 해서 해결되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픈 말은 모두가 4번분을 공격적으로 안 좋게 보고 다 뭐 4번분을 싫어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약간 직장에서 이런 말 좀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질량 보존의 법칙이란 말이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누군가를 나를 안 좋아할 수 있고 안 맞을 수 있고, 그러니까 누군가는 나를 좀 더 발전시키고 싶어 할 거고 좋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중 소수의 태도를 너무 일반화시키고 막 그들끼리 막 내 얘기를 할 거다 이런 식으로 뭐 감정에 너무 사로잡혀 있으면 4번분 스스로도 손해잖아요. 그리고 일하고 직장 다니는 게 너무 괴로울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말하는 기준은 실제 정말 가스라이팅을 당하거나 인신공격을 하거나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피해를 주는 기준과는 엄연히 다르고요. 물론 이런 경우라면 지금 이런 카드 제너럴을 볼 게 아니라 개인 심리 상담을 받는 것이 맞겠죠. 아니면 회사에 좀 얘기를 해보셔도 좋고요. 아무튼 그런 수준이 아니라면 4번분 스스로도 좀 직시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직장, 일에 감정적으로 임하고 있지 않은지, 사람들을 내 기준에서만 판단하고 다 나를 막 싫어하고 막 공격한다 라고 너무 약간 과대망상이나 오해를 하고 있지 않은지, 그리고 또는 내가 정말 일적으로 고칠 부분은 없는지 이제 살펴봐 주시면 좋고, 그렇게 되면 일이 문제가 아니라 사회생활에서 가장 부딪혔던 4번분이 나아진 관점으로 잘 나아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번분이 사업이나 자영업, 프리랜서이신 경우 말씀드릴 건데요. 먼저 11월은 금전 수입이 한 단계 더 발전되는 흐름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그 격차가 당장 막 크게 벌어지고 확 올라간다 라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보다는 무조건 나아진다는 것이 중요한 사실이에요. 사실 현재나 이전에도 막 금전적으로 너무 힘들거나 그런 것까진 아니었어요. 근데 4번분이 뭔가 바라는 뭐 목표나 그 기준만큼은 좀 수입이 더디거나 그러니까 나쁘지 않은 정도? 그러니까 지금도 이미 나쁘지는 않은데 여유로운 것까지는 아니어서 11월에 그런 어분이나 금전운이 궁금하신 상태로 보여져요. 이때는 뭔가 고여지거나 현상 유지되던 금전이 좀 순환이 되고 들어오기도 하고 또는 지출되기도 하는 움직임이 들어옵니다. 다만 앞서 말했듯이 격차가 확 크기보다는 한 단계 한 단계 내가 영향을 끼치고 이전에 좀 깔아놓은 베이스에서 수입이 천천히 들어오기 시작하는 달이고, 아 이제 뭔가 반응이 오는구나, 다행이다 라고 한숨 내려놓기도 하는 겁니다. 이때는 정말 필요한 것에는 지출하는 것을 택하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투자적 의미로요. 다만 큰돈 지출이나 투자는 권장드리진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 저축하고 갖고 계시는 편이 좀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후에 정말 또 어쩔 수 없이 지출을 하거나 중요한 것에 투자할 때 쓰게 될 수 있기 때문이고요. 물론 11월은 그만큼 4번분이 애초에 신중하기 때문에 그럴 것으로 보여지지도 않습니다. 다만 너무 또 막 다 갖고만 계시는 것보다는 지금 한동안 돈의 순환이 좀 고여있고 멈춰 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뭐 투자적인 의미로 조금이라도 지출하고 순환시키는 기점을 가져가 주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그 기점을 통해서 오히려 11월뿐 아니라 그 이후에 또 돈 들어오는 흐름을 뚫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마냥 뭐 쓸데없는 지출은 아닐 거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이처럼 4번분의 11월은 내가 가진 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고 저축해야 할지를 계획하고 그림을 그려나가는 시기라서 뭐 가계부 같은 거를 쓰시는 것도 도움이 되는 달입니다. 그리고 4번분의 11월 취업운과 합격운을 봐드릴 거예요. 이 부분은 뭐 취준생이시거나 아니면 시업이나 학업에 몰두하시는 분들 한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먼저 취준생이시거나 이직 준비 중이신 분을 말씀드릴 건데, 특히 무직인 상태라면 뭔가 지금 후회하는 감정들이 클 수 있는데요. 이전에 어떤 기회를 놓치셨을 수 있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뭔가 한번 들어온 취업 제안을 거절했던 것에 대한 후회나 뭐 면접에서 실수해서 아쉽게 떨어졌다든지, 아니면 그동안 뭔가 게을렀거나 나태하게 준비하지 않던 본인의 지나온 시간들이 너무 아깝고 후회된다든지 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충분히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감정이나 후회의 감정들을 지금 이렇게 느끼고 계신 거는 물론 뭐 4번분 스스로는 자괴감이 들고 속상하시겠지만 오히려 되게 반가운 일이에요. 왜냐면 보통 본인이 그러고 있어도 외면하고 아니야, 나는 그냥 잘 살고 있어. 문제 없어. 마치 뭐 인사이드 아웃 보시면 기쁨이 조이라는 캐릭터 아시죠? 그러니까 그 캐릭터처럼 너무 좋은 것만 바라보고 생각하면 이런 문제 상황을 제대로 좀 해결하거나 벗어나오기 어렵고 그냥 지금에 만족하다 보면 한편으로는 자기 발전이 좀 더디거나 허송세월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4번분이 적당한 후회나 불안감, 자괴감이 드는 거는 오히려 지금 현재 상황을 좀 직시하고 해결하고 빠져나올 첫 번째 열쇠를 진 상황입니다. 근데 뭐 열쇠 자체를 딱 쥐었다기보다도 어떤 탈출 통구를 발견한 셈이고 11월 중에 그 키를 찾게 될 거예요. 11월에는 이런 감정 직시 이후에 찾아오는 어떤 4번분의 행동력이나 그리고 뭔가 너무 재고 막 따지기보다는 행동부터 하고 나서보자. 좀 더 눈이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부딪혀 보자 라는 마음이 들 가능성이 높고 생각보다 그 초반부에 바로 기회나 합격 소식이 찾아올 수 있는 11월이에요. 사실 마음 자체는 당장 열정이 확 들어오기보다는 권태감이나 나태함이 자리 잡은 상태일 수는 있지만요. 여기서 키포인트는 그런저런 거 따지지 말고 일단 부딪히면 열정은 그 다음에 찾아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 흔히 말하는 행동력이나 열정을 관장하는 호르몬이 바로 도파민인데요. 그 도파민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도파민은 그냥 내가 가만히 있는데 나오고 그리고 나오는 게 먼저고 그 다음 행동하는 게 아닙니다. 우선 내가 뭔가 행동을 일단 착수하고 하는 도중에 나오는 게 바로 도파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있다가 뭔가 즐거운 상황 아니면 뭔가 성취하고 또는 하루의 계획을 성공시키는 리추얼 과정에서 도파민이 발생되고 그 발생된 도파민을 지속시키고 이끌어 나가면서 목표 지향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통 일어나서 뭐 이불부터 접는다. 이게 하루아침 시작을 도파민을 발생시키는 그 행동, 리추얼 행동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처럼 그냥 우선 행동부터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4번분이 시험 준비 중이신 경우 말씀드릴 건데 꼭 학생이 아니실 수도 있고 뭐 성인이나 자격증 시험도 다 포함됩니다. 우선 11월에는 지금 가지고 있는 권태나 나태함을 깨부수게 되는 달이에요. 11월에 시험을 이미 앞두고 있다면 약간 벼락치기식으로 눈이 번쩍 뜨이고 정신 차리고 약간 짧고 굵게 달려나갈 수 있는 달이고요. 지금 마냥 큰 기대가 없어도 그렇게 하심이 더 좋아요. 남은 시간이라도 정직하게 임하면 4번분이 기대하지 않은 결과가 올 수 있고 그 대신에 말씀드렸듯이 게으름 피거나 꼼수를 쓰기보다 그냥 정직하게 FM식으로 이제 하루 꽉 채워서 계획대로 실행을 하시고 뭐 그날 다 만약에 못 채우면 다음 날에 메꿔서라도 그런 약간 중요한 날까지 나아가시면 그에 따른 보답이 오게 돼요. 우선 지금 중요한 건 본인이 현재 나태하고 게으르지 않은지 좀 봐주시면 좋겠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럴 때가 맞나? 최대한 혼자서 집중하시고 누구랑 같이 공부하거나 대화하거나 하소연하고 넋두리 할 때는 아니라는 점을 한 번 더 상기해 주시고요. 어차피 평생 사는 삶 중에 지금은 굉장히 일부, 짧은 시간입니다. 이 정도는 몰입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학생 아니고 뭐 자격증 시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문서나 합격증 취득, 내가 일할 수 있는 방향성이나 기회의 도구를 잡는 달로서 합격운 자체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너무 본인만 믿고 게으름 피우는 이 정신적인 부분만 한 번 더 보완하고 다잡으시면 좋은 달이에요. 화이팅입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4번분의 11월 대인관계운을 볼 건데요. 뭔가 4번분의 11월은 약간 주변 인물이나 가족들로 인해서 좀 상처를 받거나 누군가 공격적인 말을 해서 말을 왜 그렇게 하냐 라고 다툼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누군가 미워하는 감정이 조금은 생겨날 수 있는 달이긴 한데요.
여기서 또 너무 속상해만 하시진 않으셔도 돼요. 결국 11월 안에 다 화해를 하고 서로 사과하고 잘 지내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같이 지내는 건 어쩔 수 없는 의무잖아요. 혼자 살 수는 없으니까요. 그 사람들과 교류하다 보면 가족이든 뭐 친구든 다투고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어쩌면 당연지사입니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건 무조건 안 다투고 안 싸우는 게 아니라 문제 상황이 뭐 어쩌다 발생했을 때 내가 어떤 노력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지,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더 중요해요. 아무 문제가 없으려고 감정을 숨기고 참으면 결국 그게 나중에 정말 계속 숨겨지고 참아지던가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탈나거나 아예 뭐 손절하거나 멀어졌겠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 상황을 직접 해결해 보고 조율하고 협상하고 뭐 대화를 하면서 이 과정을 연습하는 뭔가 경험이 필요한 거고요. 그 노력을 통해 오히려 더 가까워지기도 하고 돈독해지고 오래가는 경험도 분명 해보셨을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노력을 통해 가까워진다면 그 사람은 정말 오래 갈 수 있는 찐 인연이고, 만약 그 노력을 통해 멀어지고 오해만 생기고 서먹해졌다면 뭐 그 정도 시간의 인연이나 뭐 시절 인연이었겠죠. 그것을 막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막 회피하기보다는 가끔 싸워도 해결하고 화해해 보시는 겁니다. 물론 모든 세상의 사람들과 그럴 필요는 없고요. 가끔은 그냥 뭐 똥 묻히지 말고 피하는 것도 좋겠죠. 다만 그런 판단력이나 안목 또한 이런 경험이나 노력을 통해 생기는 거예요. 갈수록 그걸 구분하고 굳이 똥인지 된장인지 안 먹어봐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 염두해서 11월에 발생하는 교류적 상황에서 좀 지혜롭게 대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 분에게 11월에 도움이 될 조언과 개운마인드를 알려드릴게요. 카드는 나인 오브 소드가 나왔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드린 말을 기억하시나요? 가끔은 생각을 멈추라고 했죠. 뭔가 4번 분은 스스로를 가두는, 얽매이는 사슬이 있습니다. 상황도 상황인데 그냥 성격상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런 성격이 오래 유지되었을지라도 평생 그렇게 살아가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바뀔 수 있어요. 사람은 결국 마음먹기에 따라 달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타인을 고칠 수는 없지만 내가 나 스스로는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혹여나 4번 분께서 마음먹기에 따르지만 않았다. 난 이러이러한 환경적, 사람들, 문제로 인해 뭐 어쩌고 저쩌고 대변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부터가 이미 스스로를 올가매는 구구절절한 사슬과도 같다는 걸 아시나요? 4번 분은 생각만 조금 반그릇 줄여도 살아가는 게 편해지실 거예요. 남들 눈치도 덜 보고 남들 평가에 너무 연연하지 않고 내가 가진 지혜와 인내심, 판단력들을 제대로 쓸 수 있고 결과적으로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에 머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데일리 개운 카드를 보면 인내심이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차분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세요. 이 문구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떠오르셨나요? 인내심이 결국 내 사슬, 감옥이 아닌가? 결국 또 그 안에 머물러야 하나? 그러니까 인내심 자체를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시지 않은가요? 물론 인내심의 그냥 사전적 의미는 괴로움, 아픔을 참고 견디는 마음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인내심은 특히나 4번분 상황에서는 결이 좀 다르죠. 뭔가 참거나 화병을 말하는 게 아니고 또는 뭔가 혼자 지나간 생각으로 잠 못 드는 뭐 불면증 이런 것과는 또 다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인내심은 평정심에 좀 더 가까워요. 인내심을 시험하는 상황이 와도 차분하다라는 건 참고 가짜로 연기하라는 게 아니라 평정심, 그러니까 정말 평정하다는 겁니다. 하나의 순간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거고 결국 멀리 봤을 때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거죠. 한마디 한마디 말, 한순간 한순간 상황에 너무 막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곱씹지 마시고요. 그냥 금방 머리에서 좀 지울 줄도 알고 아니면은 그거를 차라리 발전적으로 치환하시는 걸 연습해 보세요. 한 달, 뭐 1년, 아니면 뭐 어제 일어난 일들을 지금도 막 현재 진행형인 것처럼 계속 곱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4번 분은 본인을 가두는 이 생각을 줄이는 것,
그러니까 생각을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4번분의 11월은 좀 더 성숙하고 자신을 올가매던 틀에서 해방되고 마음의 자유를 찾기를 바라면서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